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번 동계 청소년 올림픽 교통 통제 구간도 많고 차량도 말리면서 경기장까지 가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경기 관람객들을 위한 교통 대책이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경기장 내에서는 일상처럼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알림판에 부착한 형형색색의 버스가 경기장을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선수단과 대회 진행자들은 경기장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회 기간에는 일반 관람객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합니다. KTX 정차역이나 버스 터미널에서 각 경기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운행됩니다. 강릉역에서 강릉 올림픽파크를 잇는 버스는 30분 단위로 운행하고 평창은 진부와 횡계, 정선은 사북과 고환, 횡성은 둔내 지역의 버스 터미널과 철도 역사를 경기장과 이어줍니다. 경기장 주변 공공시설, 종교시설의 협조를 얻어 관람객 주차장도 대폭 마련했습니다. 가장 많은 관중이 예상되는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강릉역에 저희가 이제 별도의 그 수송몰, 그러니까 즉 그 관중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700명 규모의. 정부에서도 강릉선 KTX를 하루 2차례 왕복 증차하고 450대가량의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예비로 갖춰놨습니다. 우회 도로 안내와 갓길 운행 허용, 특별 제설 대책 마련 등으로 교통 혼잡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상생활처럼 누리며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경기장 내에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각종 경기 일정이나 편의시설 등을 알려주는 안내센터도 각 경기장마다 마련됐습니다. 안내센터에 수유실과 쉼터를 갖추고 바로 옆으로는 매점도 운영합니다. 갑작스러운 응급 환자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무실이 마련됐고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추억할 수 있는 라이선스 스토어도 조성됐습니다. 교통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세웠습니다. 이동 약자들을 위한 휠체어도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또 이동 약자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휠체어를 밀어준다든가 이러한 서비스까지 저희들이 갖출 거고요. 모두의 올림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촘촘하고 세세한 교통과 수송, 편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린 지 7개월 만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전국에 특별자치시도가 4개나 생겼는데요. 수도권이 비대해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연대는 물론 여러 특별자치시도 가운데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절실해졌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란 이름으로 새롭게 다시 출발했습니다.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변경된 이후 128년 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차 전지, 국제 K-팝 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정부는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까지 4개 시도가 특별자치시도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자치도 남발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강원도는 오히려 공동 연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특별자치시도가 뭉쳐야 중앙정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분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전북특별법은 조문이 131개로 2차 개정안이 나온 강원보다 40개 이상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와 고령 친화산업 복합단지 등 강원특별법에는 없는 특례가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오는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는 국제학교 설립을 비롯해 소양강댐 주변 지역과 폐강지역 지원과 같은 체감형 특례가 빠져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여러 군데서 생기는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빨리 디파인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부분, 여기에 특별함에 방점을 둬야 된다.
제주와 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가 주력하겠다고 밝힌 문화관광과 미래첨단산업 등 핵심 산업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겹칩니다. 같은 특별자치도로서 힘을 합치되 경쟁력 확보를 소홀히 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네, 춘천 MBC가 마련한 올해 강원도의 예산 사용처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민생을 지원하고 미래 먹거리를 구상하는 경제 분야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호응이 좋았던 강원 상품권 예산은 줄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경제정책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솟는 물가에 5%라도 지출을 아낄 수 있어 호응이 뜨거운 강원 상품권. 강원도는 서민들의 바람을 무시한 채 발행 규모를 26%나 줄였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강원 세일페스타 예산은 78%나 증발했고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면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비는 63%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지역 경제 부흥에 중점을 두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은 3배 더 편성했고 특성화 시장 육성 지원 예산을 2배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주택 건립 비용은 3배 가까이 늘어 태백과 홍천, 영월에 공공임대주택이 새로 들어섭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33% 늘어난 20억 원이 편성돼 2,500가구를 돕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는 197억 원이나 축소 편성해 지난해 70% 수준에 그쳤습니다. 사업장별로 추진 필요한 공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렇게 특교세나 이런 걸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 탓에 줄어든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은 95억 원 축소 편성됐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도 64%나 줄었습니다. 대신 미래산업을 육성한다며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에 233억 원을 쏟아붓고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육성에 352억 원을 투입합니다. 반도체 산업하고 바이오 산업은 국가 산업과 연계성이 중요해서요. 국가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 중이고요. 이 밖에 강원FC 운영비는 40억 원 줄였고 무형문화재 보호와 육성을 위한 예산은 국고보조금 비율 준수를 이유로 36% 감액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태릉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왕릉 복원 사업으로 이전 신축됩니다. 원주시가 새로운 국제 스케이트장 부지 선정 공모에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옛 군부대 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우수한 교통망과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른 후보 도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가 대한체육회에 판부면 서곡리 군부대 부지를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 예정지로 공식 제안했습니다. 세계 고속도로와 KTX역, 공항까지 갖춘 교통망과 올림픽에서 활약한 경험이 있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전문 스포츠 의료 인프라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동계 스포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통해 시민 스포츠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스케이트장이 원주에 건립되면 올림픽 경기장이 있는 평창 등과 연계해 다양한 겨울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국제 규격의 400m 빙상 트랙을 갖춘 스케이트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시설이기도 하지만 비시즌에는 시민들의 생활체육과 문화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원주시의 설명입니다. 선수들만 위한 시설은 아니고 일반 시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여름철에 비수기가 지금 한 달 정도 비수기가 있는데 비수기는 제가 각종 재즈 페스티벌이라든지 부지 매입비와 2천억에 달하는 건립비 모두 국비로 추진되는 만큼 유치만 된다면 지역의 스포츠 저변 확대와 경기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다 보니 수도권과 강원 도내 시군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춘천, 철원, 강릉 등이,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양주와 동두천 등이 유치 의사를 밝히는 등 10개 내외 시군의 치열한 유치전이 예상됩니다.
대한체육회는 올 상반기 중에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스케이트장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아이스하키장 유치에 총력을 쏟았던 원주시. 이번에는 스케이트장 유치로 그때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시 주민자치협의회가 국제 스케이트장 춘천 유치를 결의했습니다. 협의회 회원들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은 서울 춘천 고속도로와 ITX가 개통돼 있고 앞으로 동서고속철도와 제2경춘국도도 신설 예정이라며 수도권 빙상 인구가 춘천에서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케이트장 유치 전에 원주와 철원이 뛰어든 것에 대해서는 강원도 내 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춘천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과 강원녹색당이 강원연구원으로 극우 편향됐고 기후 위기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정당은 강원연구원이 극우 인사로 분류되거나 기후 위기가 허구라고 주장하는 등 자질이 불량한 강사를 초청하고 노동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보고서까지 발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인사 문제를 무시하고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며 강원연구원을 파국적으로 운영하는 현진권 원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기간 동안 종합교통대책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회 참가자 선수만 15,000여 명, 관중은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다음 달 3일까지 서울 양양과 영동고속도로 갓길차로 운영, 우회도로 안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입니다. 또 강릉 청량리 노선에 KTX 이음열차를 상하인선 2편씩 늘려서 운행하고 고속도로 고속버스 58대, 시외버스 391대, 전세버스 300대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31회 태백산 눈축제를 맞아 전국 대학생 눈조각 경연대회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태백 청년회의소가 주관하는 올해 전국 눈조각 경연대회에는 가천대와 경희대, 남서울대, 서울대 등 총 10개 팀이 참가해 오는 26일까지 작품 활동을 벌입니다. 눈조각 경연대회 입상자들에게는 총 상금 2,350만 원을 비롯해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금상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상이 주어지며 제작된 눈 조각은 눈 축제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단골 광장에 전시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후보 결정을 위해 공천 규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원과 대구, 경북 등 전통적으로 지지도가 높은 곳은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하는 등 지역별로 여론조사 비율을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당 추천 심사를 통과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국민 50%, 당원 50% 방식의 경선을 치른 뒤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핵심 현안 사업 2건의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구정면 금강리 일대에 선정된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천연물 바이오와 첨단 소재 산업 기회발전 특구 지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합니다. 또 유천동 일대에 건립되는 종합스포츠타운의 사업 타당성 검토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내년 6월까지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은 오는 2030년까지 4,300억 원가량을 들여 축구 전용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 야구장, 파크 골프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횡성군이 신생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횡성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18살부터 39살까지 청년이 지역 업체에 채용돼 정규직이 되면 해당 청년에게 매달 전입근로수당으로 20만 원씩 5년간 지원합니다. 이 청년이 가족과 함께 횡성에 오면 추가로 매달 정착지원금 30만 원을 더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횡성군은 올해 횡성 지역 기업에서 면접을 보는 횡성 주민 청년에게 면접 한 번당 5만 원씩 최대 15만 원의 면접 수당도 지원합니다. 평창군이 평일 오후 6시까지 업무 시간에 민원을 볼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한 야간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야간 민원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전까지 예약을 받고 민원 예약이 있을 경우 목요일마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야간 민원인실에서는 여권 접수와 일반 민원, 주민등록 등초본 등 재증명 6종 등입니다. 평창군 야간 민원실은 2016년부터 시작돼 9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설 명절 전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지난 16일 경북 영덕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설 명절 전후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돼지 농장마다 전담관을 지정하고 소독약품과 야생동물 기피제를 나눠줄 계획입니다. 춘천에서는 지난 2022년 9월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2건 발생한 이후 아직까지 추가 발생은 없었습니다. 통계청이 올해부터 생활인구 조사를 89개 전국 인구 감소 지역으로 확대하고 분기별로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체류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시간대별 이동 현황, 체류 특성, 소비 경향까지 분석하는 조사입니다.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은 춘천과 원주, 강릉 등을 제외한 12개 시군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생활인구 조사를 통해 지방 소멸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릉본부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400억 원을 특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른 금융중개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4등급 이하 중신용과 저신용 중소기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